안녕하세요. 박영호입니다. 이번에는 고객 사례를 통한 생각의 전환을 가져다주는 오토데스크 ECS 활용 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젠다입니다. 세 가지 세션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몰포를 활용한 트랜스폼 애니메이션, 두 번째는 매스 FX를 활용한 포니테일 룹 애니메이션, 세 번째는 엠파티클을 활용한 브레이커블 블럭 애니메이션을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몰포를 활용한 트랜스폼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트랜스폼 애니메이션을 시킬 건데요. 트랜스폼 애니메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몰포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데이터는 블랙 포레스트 게임즈에서 개발한 지나 시스터즈라는 배경 데이터 중에 일부를 보고 있습니다. 자, 워크플로우는 맥스와 머드박스 두 개를 이용을 했고요. 당연히 머드박스는 기본적으로 스컬핑과 텍스처링 작업을 하기 위해서 머드박스라는 제품을 이용을 했습니다. 자, 단계는 이처럼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트리라는 나무 객체를 심플하게 만들어 주고요. 맥스에서 처음에 그 다음 스컬핑을 하기 위해서 머드박스에서 리토폴로자이즈라는 부분을 실행을 하고 그 다음 맥스에서 프리폼에 있는 스텝 빌드나 익스텐드 타폴로지라는 기능을 가지고 면의 흐름대로 해서 다시 재구성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맥스에서 UV 부분을 언랩을 통해서 펼쳤고요. 그 다음 머드박스에서 텍스처링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맥스에서 몰포 작업을 했고 LOD 작업도 실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 나무들의 흔들림을 주기 위해서 플렉스라는 명령어를 가지고 효과를 내도록 하였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기본 데이터를 머드박스에서 스컬핑을 하기 위해서 가져온 데이터고요. 자, 스컬핑을 하기 위해서 스탬프를 좀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러쉬 크기를 조절해 가면서 여기에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들어는 뭐 이런 식의 피어져 있는 형태를 만들어 주고요. 자, 이런 식으로 스컬핑을 해 나갑니다. 자, 나무의 형태를 껍질을 좀 하기 위해서 이미지 브라우저에서 이런 나무 이미지를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스탬프라는 부분을 클릭을 해서 스탬프로 등록을 시켜준 상태에서 자, 이런 식으로 나무의 껍질을 스컬핑을 하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작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작업을 어느 정도 진행해 온 상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무의 형태를 스컬핑을 완성을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머드박스는 스트렝스라는 항목을 가지고 적용시키는 정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를 조절을 해서 나무의 형태의 스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메시라는 항목에 리토폴로자이즈라는 명령어를 실행을 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개수를 지정을 해주고 자, 그리고 나서 리토폴로자이즈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사용자가 정해준 개수만큼 면이 사각형 형태로 재구성을 합니다. 자, 시간 관계상 제가 리토폴로 자이즈를 실행했던 데이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처럼 리토폴로 자이즈를 실행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지금처럼 이런 사각형 형태로 이루어진 메시 데이터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데이터를 맥스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맥스로 가져오면 이런 형태의 사각형으로 되어져 있는 데이터가 그대로 넘어온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옆에 보면 원본 데이터도 센트로 해서 넘겼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원본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 리토폴로 자이즈가 됐던 로우 데이터의 면의 흐름을 바꾸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눈 부분을 제가 다시 구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푸시라는 명령어를 주고요. 밸류 값을 조절을 해서 약간 바깥쪽으로 튀어나갈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 주고, 자, 에디트로 폴리 상태에서 그래프하이어 모델링 툴에 있는 프리폼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로우라는 부분은 서페이스로 해서 원본 데이터를 등록시키고요. 그 상태에서 토폴로지라는 명령어를 가지고 자, 그리듯이 라인을 그려주면 됩니다. 자, 어느 정도를 이런 식으로 라인을 구성을 해주고요. 눈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면이 돌아갈 수 있게끔 어느 정도를 그려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끄게 되면 이렇게 면이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상태에서 extend라는 명령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면을 다시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Shift를 누르게 되면 면이 추출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모서리 부분에서 클릭 드래그를 하게 되면 이렇게 면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런 식으로 면을 확장해 나가면서 컨트롤 Alt를 눌러서 클릭 드래그에 의해서 형태가 만들어지고요. 한꺼번에 돌출을 시키기 위해서는 컨트롤 Shift를 눌러서 실행하면 됩니다. 자, 스텝 빌드라는 부분은 버텍스를 추가해 가면서 이런 식으로 면을 만듭니다. 그래프하이어 모델링 툴에 있는 것을 활용하게 되면 상당히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버텍스의 위치라든가 엣지의 위치를 갖다가 다시 설정하기 위해서는 프리폼의 무브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용하게 되면 등록시켰던 원본 데이터의 면의 흐름에 맞게끔 달라붙어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형태를 잡는다든가 면의 흐름을 잡을 때는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작업들을 하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면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 현재 이 오브젝트도 마찬가지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가 면이 재구성이 됐다라고 하면 자, unwrap이라는 명령을 줘서 UV를 설정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UV를 설정한 다음에 다시 한번 머드박스로 보냅니다.